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처음에 궁전으로 지어졌고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으로 옮기기 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궁전의 기능을 다하고 왕실의 예술품을 보관, 관리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게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브르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셜리, 드농, 리슐리에로 나누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설명하기 전에 첫 번째 여행 이야기이니만큼 유럽 여행 시 필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루브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 유럽에서는 사람이 많은 만큼 그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낭이나 크로스백 등 지갑이나 여권 등이 담겨져 있는 가방은 반드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앞쪽으로 메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그냥 메고 가실 경우에는 지퍼를 열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호의에 대해서는 노 땡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샤크레케르 대성당 앞에 가시면 여성분들이 특히 가실 때 손목에 띠를 둘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띠 값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돈을 못 내겠다 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광지 입구에 특히나 샤크레케르 대성당이나 몽마르트 쪽에 많이 있는데 야바이꾼들이 있습니다. 컵 3개로 해서 공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맞추는 건데 처음에는 맞추게 합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맞히게 하고 처음에 건 돈을 줍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다 잃고 그 자리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눈앞에 바로 무슨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서명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밑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것 밑으로 소매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서명하고 서명비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렌터카 이용 시 반드시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대인, 대물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자차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 나의 과실로 인한 차량의 파손일 경우에 그 비용이 예상한 비용보다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자차 보험을 가입하셔서 있을지 모르는 피해에 대비하셔야 하고요. 유럽에서는 특히 스페인, 프랑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 관리인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시는 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유가 있다면 관광객들이 많은 곳 대형 건물에도 주차를 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이곳은 도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유리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는 짐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렌트카 차 번호판은 일반 차량과 구별이 되어 있어서 도둑들에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차량 안에 중요한 소지품은 꼭 놔두지 마시고 소지하시고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지품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용카드를 정지하셔야 합니다. 물건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채 20분 내로 도둑과 연결된 상점에서는 카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잃어버리신 걸 인지하시는 순간 가장 먼저 신용카드를 정지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 없으면 영사관에 전화를 하셔서 여권을 분실한 걸 말씀하시고 여권 발급이 언제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귀국하는 항공편을 변경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 작성하실 때는 가족이 공동의 짐을 잃어버리셨다 할지라도 각각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품목들을 정확히 기입하시는 게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보상을 받으실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물품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기재 사항을 폴리스 리포트에 반영이 되도록 요청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주의사항은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루브르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또 프랑스가 있는 주변의 나라들은 어떠한 곳들이 있는가를 대략적으로 좀 보면 요 영국의 런던이라는 지역과 프랑스도 특히 파리하고 예, 베르사유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바르비종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 마르세유, 니스, 깐느 이런 남프랑스 지역, 그다음에 여기 몽생미셀이나 도빌이라는 지역,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프랑스 파리 북동부로 있는 노르망디라는 지역, 이렇게 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밑으로는 스위스를 통해서 이탈리아까지. 그래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요 나라들을 서유럽 4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여행하실 때 패키지 여행에서는 서유럽 4개국 여행의 기본적인 일정으로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프랑스, 그 중에서도 파리 안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파리 시내를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시켜서 보면 쭉 보이시는 이 강이 바로 파리의 유명한 세느 강입니다. 전체적인 넓이 규모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얼핏 보기에 한강의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의 넓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양쪽으로 있는 유명한 오르세 미술관이라든가 에펠탑이라든가 그다음에 요 피라미드 유리 피라미드가 갖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지금 화재로 손실을 입은 노트르담 성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서 사실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이 위치한 곳은 요 바로 요 센강 옆에 위치하고 있고 요게 보이는 녹색으로 보이는 지점은 띠를리 정원입니다. 띠를리 정원은 기와 공장이 있던 곳에 지금 정원으로 이제 변경을 한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프랑스 파리에 계신 시민분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한가롭게 좀 즐기시는 곳들을 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띠를리 정원입니다. 거기를 바로 지나면 콩코르드 광장. 콩코르드 광장은 화합이란 의미의 광장입니다. 팔각형 모양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요 콩코르드 광장에서 보시면 위쪽으로 보이는 이 샹젤리제 거리, 에뚜알 개선문까지의 샹젤리제 거리와 띠를리 정원을 지나서 루브르까지가 다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정 가운데에는 1833년에 그 루이 필리프 왕에게 이집트 총독이 선물한 룩소르 신전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맨 위에 그 첨탑 모양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는데 그 팔각형의 요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광장을 콩코르드 광장이라고 하고요. 이곳은 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결혼식이 진행된 곳이기도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이후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당통 등 이런 사람들이 시오 길로틴에 의해서 단두대에 의해서 처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95년에 요 화합이라는 의미로 해서 콩코르드 광장을 이름을 명명을 했고요. 여기를 지나면 2.3km 정도, 이 폭이 70m 정도, 양쪽으로는 패션, 쇼핑, 몰들, 그다음에 유명한 상품, 그러니까 명품들이 있는 샵들, 그다음에
카페 이런 것들이 쭉 줄지어서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시면 약간의 그 오르막이고요. 여기 언덕에 이제 에뚜알 개선문이라는 우리가 흔히 개선문 하면 생각하는 그 개선문이 서 있습니다. 이 에뚜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에뚜알이라는 건 별이라는 뜻이고요. 이 개선문을 기점으로 해서 길이 12가지의 길이 방사형으로 쭉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 모양을 닮았다 해서 에뚜알 개선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루브르 박물관 쪽으로 이동하시다 보면 요 뚜릴리 정원이 끝나는 지점에 루브르 박물관 오시기 전에 바로 전에 이제 위치하는 까루젤 개선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폴레옹 1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한 개선문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에뚜알 개선문보다는 좀 더 일찍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까루젤 개선문 위에는 이제 마차와 여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마차와 병사의 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루브르 박물관에 찍으시는 사진각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는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 루브르 박물관은 사실은 궁전이었습니다. 요 루브르 박물관은 궁전이었고요. 루이 14세 초소를 이 루브르 궁전에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이전하면서 왕실의 예술품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전시하는 곳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루브르 박물관이 지금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루브르를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까루젤 광장이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까루젤 개선문입니다. 이 까루젤 개선문은 현재 위에 존재하는 이 장식은 1815년 여신상과 마차, 그 다음에 양쪽에 그 병사의 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베니스에서 가져온 황금빛 말장식으로 네 마리의 황금빛 말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1815년에 변경을 했고요. 뚜릴리 정원에서 루브르 박물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다 보면 이 뒤에 보시는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유리 피라미드가 보이고 양쪽 옆으로 루브르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루브르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까루제 개선문을 지나면 이러한 루브르 전경을 보실 수 있는 사진각이 나오죠. 대부분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으십니다. 이미 이날에 보시면 이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을 하시려고 여기 대기하고 있는 줄이 보입니다. 이 대기줄 가까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줄로 가면 이쪽 라인은 대부분 당일에 루브르를 방문하시고자 현장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하시는 분들이고, 이 왼쪽 줄은 사람이 별로 없죠. 이 왼쪽 줄은 미리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약을 하신 분들이 입장하는 줄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루브르에 입장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모습이 보이고요. 이 안에서는 신분증과 입장권과 그다음에 간단한 짐들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 검색 시스템을 통과하셔야지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이날 제가 간 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별전이 열리는 곳이어서 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별전이 들어가는 입구에 계신 거고요. 요 사진이 보이는 요 계단 여기는 등원관으로 들어가시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시면 루브르 지하로 내려가시면 요 인포메이션 센터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도 어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보면 안내, 지도 및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안내문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이동하셔야 될 곳은
바로 옆에 있는 옷 보관함입니다. 루브르는 덥고 많이 걸어야 해서 짐을 따로 이렇게 보관하셔야지 워낙 오래 다니실 거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옷과 음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보관하시는 장소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에 보관함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다음 장소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이제 받은 박물관 안내도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고요. 요 안내도를 펼치면 중요하게 봐야 될 작품들,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의 상세 안내 지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갖고 다니시면서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요 조그만 뭐 닌텐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입장하실 때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실 수 있고요. 5유로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 닌텐도 기계와 헤드셋을 주고요. 요 기계를 펼치면 다음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한글로 이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도 하고 이렇게 견학하실 수 있고요. 코스, 그다음 필수적인 작품이 있는 곳, 기획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들과 그 해당 작품에 가셔서 버튼 누르시면 그 작품에 대한 해설들이 아주 상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루브르 박물관의 내부 모습이고요. 이쪽에 요 에스컬레이터가 보시는데 이게 아까 그 피라미드에서 내려오시면 여기를 통해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작품 하나하나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38만 점이 넘는 작품들이 있다 보니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밀로의 비너스고요. 전체 조망을 쭉 돌아 이렇게 뒤로 가셔서도 작품의 전체를 보실 수 있고 실적으로 미술 책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이 작품을 보니까 대단히 감동적인 이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하다는 표현이 아마 적합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아테나입니다. 전쟁과 지혜의 신이기도 하고요. 이 목에 두른 메두사와 이런 따로 독립된 공간에 따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 스핑크스, 그래서 아프리카 간 입구에 이 스핑크스가 있는데 이게 실제 무게가 29톤 정도 된다고 하니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건 사모트라케의 니케. 사모트라케의 니케 사모트라케의 니케 그 승리의 여신이라고도 불리고요. 이렇게 팔이 없이 날개만 남아 있는 상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루브르의 회랑입니다.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뒤에 벽면 색깔들의 색이 검은색이어서 작품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루브르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 작품이고요. 이건 다비드 작품입니다. 그 루브르에서 두 번째로 큰 작품이에요. 왕비인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에서 이 나폴레옹의 권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나폴레옹이 실질적으로 이 작품을 30분 동안 가만히 쳐다보다가 다비드에게 엄청난 극찬을 했다 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가나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작품입니다. 보시면 이 작품의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가나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워낙 우리가 미술책에서 많이 봤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들라크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7월 혁명을 표현한 작품으로 대단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메두스의 뗏목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제리코의 작품이고요. 이 전함이었던 메두스호가 침몰하면서 전체 그 승무원이 한 4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계급이 높은 한 250명 승무원은 구조함에 탑승을 하고 나머지 하급 선원 150명 정도가 이 뗏목에 타고 12일 동안 이제 표류를 하게 되는데 최종 생존자는 15명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동료들의 시신을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오고 지금 다른 구조선을 보고 환호하는 메두소의 뗏목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에로스와 푸시케, 그래서 프랑스와 에르와르 피코의 작품이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로스와 푸시케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랑 오달리스크라는 작품입니다. 이 오달리스크라는 말은 술탄에 시중을 드는 여자 노예 혹은 뭐 할렘의 여자 이런 표현으로 표시되는데요. 그래서 그 여자를 그린 작품 그랑 오달리스크입니다. 이건 파리 사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레카미의 부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작품입니다. 모나리자의 작품이고요. 모나리자는 작품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려고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서 한 번에 7명에서 8명 정도가 사진을 찍고 나오고 그럼 그 다음 조가 들어가서 또 사진을 찍고 나오는 이런 작품 모나리자를 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루브르 관람을 마치고 전철을 타고 이동하고자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이쪽 문으로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전철역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이 거꾸로 된 유리로 된 피라미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사진 한 장 찍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루브르에서 나와서 피라미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기서 사진을 찍고 전철역으로 이동하시는 중간에 왼쪽에 마카롱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되게 유명한 마카롱 가게이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카롱을 포장해 가셔서 숙소에 가서 같은 여행객들과 나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처음 하는 작업이라서 다소 서툴고 어눌했는데요. 횟수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